SK가 하고 있는 이제 훈련이 있어요. 지역의 8주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훈련이 뭐냐면 그 서킷 트레이닝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스킬 트레이닝 네네. 이제 같이 겸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8주 훈련에 2년 전에 김선영 선수가 온전히 다 소화를 했는데 네. 2년 전 김선영 생각나시죠? 최고였죠. 최고였죠. 네. 거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압도적이었죠. 네. 네.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지난해에는 이 8주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대표팀이 있었고요. 그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잠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했죠. 그 실제로 자기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몸이 완전히 달랐다. 뭐 치고 나가는 힘이라든가 슈팅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흐트러졌다. 근데 지금 SK 지옥의 8주년 지금 김선영 선수가 차곡차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뭐 직접 이제 양지 가서 들은 얘기인데 바스켓 코리아 이제 김우석 편집장도 썼어요.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느낌이 나온다. 단 그때의 김선영이고 지금은 또 다른 이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저는 좀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김선영 선수가 근거를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일단은 좀 보면 몸이 괜찮다, 좋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이 지옥의 8주년 이거를 온전히 소화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점점 담금질을 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세근 선수도 지금 일찍 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몸 상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영준 선수도 지금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고 지금 키플레이는 김영빈 선수입니다. SK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게 왜 김영빈 선수냐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팀 구조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허일영이나 송창용 선수 자꾸 왜 송창무 선수가 됐냐면 송창용 이 두 선수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사실 윙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현대농구 트렌드 최근에 이제 KBL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윙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레이오프 때 더 힘을 쏟을 수 있다, 더 위력적이다라는 게 이제 KT, KCC, 뭐 LG 이런 그 사례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K가 지금 안영준 선수가 있지만은 한 명의 윙 자원들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걸 지금 김영빈 선수가 하려고 하고 있다. 김영빈 선수가 사실 이제 4번 4.5번에 가까운 선수인데 지금 3.5번 3번 요 자리로 이동을 해서 지금 전철 감독 집중 조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인데 근데 이 선수가 왜 키플레이어냐 입증된 선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되는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게 이제 빠르지 않아요. 단 슈팅의 어떤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최근 이렇게 보면 SK의 어떤 팀 시스템에 지난 시즌 중반부터 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적의 시점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기회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팀 내 내부 평가고요. 그래서 SK가 사실 이제 FA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대여급을 갖다가 데리고 온다던가 오히려 전력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선영 선수, 오세근 그리고 김영빈 여기에 이제 후안 고메즈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 SK보다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우승 혹은 우승의 다크호스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김영민 선수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을 이렇게 보면 안영준 선수가 지금 연봉 조정 신청을 했어요. 일단 구단 측에서 5억 원을 했고 지금 선수 측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KBL의 얘기가 있어서 그 전화를 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죠? 그랬는데 거기서 논리가 뭐냐면 이게 재정위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는데 그렇다. 이게 이제 그 추론을 해보면 만약에 뭐 기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선수 측 연봉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론에 따라 가지고 재정위원회가 그 여론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재정위원회 하지 말아야죠. 저는 구단 측과 안영준 선수 입장이 다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영준 선수 측에서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멀리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안영준 선수야 뭐 상무는 아니었지만 이제 군제대 선수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제가 보니까 51경기를 뛸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4경기 중에 3경기만 이제 제외를 한 다음에 네. 51경기면 거의 풀타임 가까운 거죠. 네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분할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연봉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선 그렇죠. 네, 물론 근데 구단 측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근거 있는 주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뭐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조금 크나? 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DB는 정말 이 얘기가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나쿠가 1옵션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루머가 들렸냐면 네. 아 역시 진짜 세상에 100%는 없다 그러는데 오나쿠는 DB에는 절대로 안 간다. 이게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네. 오나쿠는 이제 KBL에 절대 안 온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KBL에 절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DB하고는 이제 DB한테는 안 간다. 이게 작년에 그런 얘기를 전 들었었고 근데 다른 팀은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드로 갔잖아요. 네. 아 근데 DB로 갈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네. 이게 왜냐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DB와 이제 오누아쿠가 2019-20 시즌 이후에 재계약 과정에서 네. 굉장히 부침이 좀 있었고 그렇죠. 서로 막 되게 좀 뭐랄까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결국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때 이제 소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노에 있을 때도 왜 그 아반도 사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 타임 사건 아, 예. 이러면서 뭐 인성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본질을 딱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한 점 또는 이제 그 섬세한 점이 있어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선수가 인성이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팀의 어떤 케미를 해친다 그러면 네. 팀 훈련이나 아니면은 경기 중간중간에 태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 이 선수는 이제 못 쓰겠네. 정말 힘들겠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굉장히 높은데 그 네. 승부욕 높은 거에서 좀 이제 자기보다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아예 좀 뭐랄까 좀 살짝 무시하는 그런 게 있다. 대신에 어떤 뭐 승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이 선수는 기본적인 기량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사에도 좀 나왔지만 오누아쿠가 이제 DB로 처음 이제 했을 때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DB가 이제 오퍼를 했을 때는 이제 에이전트가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었고 네. 그 다음에 오누아쿠 그때 그 프레토르커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노 있냐? 그 다음에 강이 있냐? 강. 김이 있냐? 다 있다. 그럼 할만하네. 합시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반대로 이렇게 좀 약간 행복 회로를 해보자면 네네. 그만큼 우승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좋게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역시 강상재, 김종대랑 오나코가 코트에 같이 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고 과연 시너지가 정말 날까? 그러니까 장단점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일단 뭐 당연히 단점은 강상재가 아무리 지금 컨버전이 잘 돼간 상태라고 해도 과연 이 세 명이 코트에 섰을 때 이 스페이싱이나 스피드가 괜찮을까? 그렇죠. 왜냐면 DB는 지난 시즌 엄청 빠른 팀이었고 로슨의 존재로 인해서 정말 뭐 공격 작업도 편하고 코트도 넓게 잘 벌렸었는데 오누아쿠는 어쨌든 포스트에서 더블팀 유발해서 빼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강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어떨까? 아니 예, 오나코도 너무 궁금해요. 오나코가 소노에서 했던 건 로슨처럼 했어요. 아, 패스는 잘 그렇죠, 보여줬죠. 패스 그렇죠. 혼자 3점 던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격 세팅도 꽤 많이 달라질 거고 김성 감독님이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방안을 내실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 지금 DB 이제 연봉 현황을 보면 네.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9명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강상재, 김정규, 이관희, 유현준, 김영현, 서민수, 박봉진, 박인웅, 김시래까지. 네. 그리고 지금 특징 보면 대부분 다 FA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관희 선수 연봉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LG에서 DB로 오면서 연봉이 3억 원, 40%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관희 선수 연봉이 네. 그 당시의 트레이드 네. 예, 굉장히 관건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40% 삭감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고 네.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연봉이 지금 3억 원이다. 네. 라는 부분이 있고 셀급 소진율은 96.76%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꽉 채웠네요. 네. 네. 자, 지난주 목요일에 그 이제 KBL에서 결국 손농 관련 재정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오후 3시에 개최가 됐고,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뭐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네네. 자, 일단 이렇게,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네. 정관장이 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관장 구단 측에서, 네. 구단 측에서 KBL 측에 연락을 해서 좀 매우 유감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유감을 표현했다는 자체가 정관장이 이 재정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재정위원회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좀 기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예. 아시겠지만 일단 쇼농 에이전트 측이 이제 그 화상 통화로 직접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좀 KBL 규정을 잘 몰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약간 어떤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들어간 어떤 월수를 착각하면서 금액을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 실수가 있었고 사과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KBL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관장은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는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관장 입장입니다. 일단은 정관장이 이제 자료들을 제출을 했어요. 이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제출한 자료의 어떤 이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분히 이제 그런 뭐랄까요 뒷돈이나 어떤 임용 계약이 이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계약서를 이제 그쪽에서 쇼농 측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 정관장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된 쇼농의 에이전트가 이제 KBL에 처음 뭐 어떤 선수를 보내는 어떤 그런 에이전트가 아니라 KBL과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하고 선수도 이제 KBL에 진출하고 이랬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 그쪽의 어떤 입장이 이게 정관장의 입장입니다. 정관장 구단의 입장이고 다만 이제 정관장은 사실 재심 요청도 고민한 것 같아요. 정관장은.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새 총재가 이제 오시면서 이제 임식이 이뤄졌고 이제 그런 이제 KBL이 또 한 번에 좀 중요한 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새 어떤 뭐랄까요 그 집행부 시작하자마자 또 재심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더 이상 재심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정관장의 현재로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관장은 나름의 이제 확고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확고한 논리가 있고, 우린 이런 부분을 제출했고,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재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에이전트가요. 네.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니죠. 그 쇼농이. 그죠? 처음은 아니고. 쇼농, 외국 선수 계약한 사례가. 네, 쇼농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관장은 나름 이제 되게 디테일한 자료들을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건 다분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좀. 그 디테일한 자료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이제 계속 더 디테일하게 그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관장이 이제 이 쇼농과 이제 계약 협상을 하면서 계속 메일로 주고받았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래서 정관장이 60만 달러의 맥스 오퍼가 들어간 이제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제 그쪽에서 우리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저는 이걸 원한다 우리는 제출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정관장 측의 이야기입니다. 정관장 측의 입장은 그 메일로 온 계약서가 임용 계약서다. 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임용 계약서다. 그 내용들이나 조항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거기에 뭐 이제 양측에 뭐 이런 양측 이런 부분을 이거 뭐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정관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똑같은 계약서 양식을 받은 게 아니라 임용 계약서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정 관장의 입장은 그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 쪽에서는 우리가 개수를 착각해가지고 그런 이제 계약 양식을 갖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관장 측의 불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위원회에 대해 지금 좀 KBL 측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이게 재정위원회 열 때 우리 입장을 한 번 더 우리 입장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왜냐하면 정관장이 이제 재정위원회를 요청을 한 거니까 그 쇼농 에이전트 상대로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좀 우리한테 한 번 더 뭐 자료 제출을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연락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재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KBL에 전달을 못 받았다.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그때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신청만 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열리고 결과 나오고 우리는 결과만 알았다. 약간 이것이 지금 정관장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캐디 라렌이 영입이 됐습니다. 1옵션 외국 선수로. 그래서 캐디 라렌이 이제 KT에서 마지막으로 뛰고 그게 21, 22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뛰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정관장 측은 일단은 당연히 이제 쇼농은 우선 최우선으로 들고 이제 계속 외국 선수 계약을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좀 플랜 B로서 캐디 라렌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정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에 외국 선수 교체할 때도 사실 캐디 라렌 쪽과 접촉을 했었다. 라렌 혹시 괜찮으면 올 수 있냐. 네, 근데 라렌이 KT 떠난 뒤로 계속 쿠웨이트 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계약 기간 중이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오게 됐냐? 일단 캐디 라렌이 좀 쿠웨이트에서 임금 체불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약 기간이 이번 이제 23, 24 시즌까지가 아니라 몇 년 더 있는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캐디 라렌이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임금체불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KBL에서도 자꾸 좀 이제 컨택도 오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임금체불을 이제 근거로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관장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오케이, 정관장, 오케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정관장 측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캐디 라렌 예전에 KT에서 뛸 때, 사실 KT가 정규리그 2위 하고 나서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그때 정관장이 스펠맨이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KT를 잡아버렸죠. 몰로한테 박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캐디 라렌이 사실 KBL에 뛰는 동안 정관장은 되게 강팀이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상위권 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캐디 라렌도 좀 정관장이란 팀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항상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협상이 좀 수월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캐디 라렌의 컴백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활용법은 캐디 라렌이 단순히 그냥 스페이싱 되는 정도 아니라 그냥 3점을 꽤 자기 나름 좋아하는 스팟을 잘 던지기 때문에 저는 스페이싱을 중시하는 김상식 감독의 어떤 농구에도 좀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외국 선수 지금 이번 시즌 아시죠? 베스, 로슨 떠나면서 다 빅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안정감이 있으니까 캐디 라렌 우리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이 재정위원회 당사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당사자. 왜냐면 정관장이 쇼농의 에이전트를 상대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당사자는 아닌데, 다만 현대모비스가 현재 제가 입장을 좀 물어보니까, 일단은 매우 불쾌하다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관장은 이거는 현대모비스와 쇼농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없고 이제 에이전트를 상대로 그런 문제 제기한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쇼농과 계약을 한 에이전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건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현대모비스가 쇼농과 계약을 할 때 뒷돈이 있다는 것을 약간 의심하게 만드는 의도가 아니냐 라는 것이 사실 현대모비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좀 불만이 많아요. 정관장의 이번 어떤 재정위원회 요청에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조금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러니까 이 쇼농 계약을 전후로 사실 정관장과 현대모비스가 서로 좀 소통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정관장 구단 측과 현대모비스 구단 측이 연락을 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다는 것이 현대모비스 주장입니다.
예, 이거는 확인은 안 됐어요. 예, 이게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근데 다만 현대모비스는 그런 이야기 몇 가지 들은 게 있고, 이거를 솔직히 오픈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인지는 들었는데 제가 이거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저 들었는데. 예,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좀 뭐랄까. 너무, 좀, 예, 맞아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서, 다만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명확하게 들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근거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솔직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쾌하기 때문에 이거 오픈할까 고민 중이다라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양 구단이 좀 많이 좀 앙금이 이제 좀 많이 커진 상태. 좀 루비콘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직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9명입니다. 지금 이제 공동 1위죠. 공동 1위고 10개 구단 중에 함지훈, 김진일, 장재석, 서명진, 이우석, 김지한, 한호빈, 김국찬, 박무빈이고 이 팀은 좀 독특한 것이 내부 FA나 혹은 외부 FA가 지금 사실은 데려온 선수가 한호빈 선수 정도? 인데 1억 이상 연봉자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독특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 맥락이 좀 만들어지는 게 어쨌든 이 팀은 계속 리빌딩을 해오던 팀이고 그러면서 키워낸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내부에 새로 1년 혹은 3년 전 뭐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그대로 이제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1억 원 그대로 이제 1억 원 이상 받는 경우라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름의 논리는 있죠. 자, 그리고 자, 특징 함지훈 선수가 팀 내 연봉 1위. 결국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하고 있다고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3억 9천으로 이제 이번 시즌 팀 내 연봉 1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지훈 선수 라스트 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함지훈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하면서 좀 은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서로 좀 오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냐, 혹은 이번 시즌 끝나면 왜냐면 함지훈 선수 계약이 끝나거든요. 혹은 또 이제 더 뛸 만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 함지훈 선수가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 뛰어보면서 몸 상태를 느껴보고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가 한 4라운드까지 뛰어보고 이제는 조금 한 시즌 소화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은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결론을 좀 짓고 4라운드 이후에 한 5, 6라운드 때 좀 이제 그 뭐죠? 그 도는 거? 갑자기 이름 은퇴 투어. 네,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현대모비스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퇴 투어? 네, 그 현대모비스는 사실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양동근 코치 은퇴 때도 이제 그거를 아예 못했죠. 네, 그리고 은퇴식도 무관중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함지훈 선수가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 현대모비스의 생각이고, 만약에 근데 함지훈 선수가 나 아직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은 함지훈 선수가 한 10분 정도 뛰는 식으로 로테이션 멤버로 가더라도 계약을 해서 뭐 좀 적당한 연봉에 계약을 하는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즌을 치르면서 함지훈 선수의 어떤 퍼포먼스나 몸 상태를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크리스님이 함지훈 선수 지도자 연수 지원이 될까요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지도자와 관련된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줘야죠, 당연히. 무조건 레전드인데. 네,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진일 선수가 3억 7천만 원인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 채팅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김진일 지난 시즌 사실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18%의 삭감 이게 좀 말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배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FA로 온 선수가 첫 해에 아무리 못해도 사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막 대폭 깎고 예를 들어 50%, 60% 깎고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긴 좀 힘든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향후에 또 FA를 데리고 올 때 이런 사례들이 있어버리면 맞아요. 그 FA로 잘 안 올려고 그래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또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FA는 적고 이제 구단들은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일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거 어긋나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준일 선수가 못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 40% 대폭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18% 정도면 적당하네. 지금 요렇게 이제 계산도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두 번째 거는
현대모비스는 사실 이번에 김준 선수가 뭐 이제 기사도 나왔고 저도 한번 체중 감량에 대한 김준 선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13kg를 빼왔죠. 네. 이번에. 예. 그래서 사실은 현대모비스 좀 긴가민가 봐요. 왜냐면 김준 선수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선수의 어떤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해서 온 게 아닐까 하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다이어트 알죠. 딱 그냥 굶어서 빼는 그런 거 아닐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 김준 선수 합류하고 나서 이제 몸 상태를 다 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안 좋은 다이어트, 근육량 유지하면서 잘 뺀 다이어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김준 선수가 시즌 마감 미팅 때 약속했던 거를 실제로 너무 잘 지켜온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 김준일이 진짜 잘해보려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 선수가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너무 깎기는 좀 힘들다. 이 선수 한번 근데 믿어보자. 저는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연봉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FA 앞으로 FA 향후 이거니까 이거는 외부 변수가 되는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비시즌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연봉을 좀 깎을 거 덜 깎는다? 그건 아니죠. 그 연봉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연봉 기준은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데이터 대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는 겁나 먹었어요. 한 30kg 쪄서 왔어요. 운동선수 몸이 아니야. 그럼 깎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네. 아, 그렇죠. 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